자, 추석 연휴를 마치고 첫 거래일을 보냈는데 상당히 편안한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연휴 동안에 생긴 일들이 우리나라에 오늘 반영이 되는 날이죠. 근데 사실 연휴 동안에 걱정거리 없이 다들 보내셨잖아요. 연휴 동안에 뭐 미증시가 폭락을 했어.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미증시가 폭락할 우려감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해외 증시만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외 증시에 저는 일단 체크를 하면서 보냈지만 정말 편안한 연휴를 보냈어요. 그 이전에 어떤 연휴와도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오늘은 크게 걱정을 할 게 없었고, 한 가지 이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이제 사우디에서 드론으로 폭격 사건이 일어난 거. 그래가지고 유가가 19%였나요 아침에?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유가가 보통 이렇게 한 방에 뛰어 올라가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이 흥구석유를 대장으로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것들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그거 말고는 시장에서 특별히 이슈가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무난하게 미중 무역전쟁 약간 완화된 거, 딜레이 된 거 있잖아요. 15일 정도 중국한테 관세 인상. 정말 물론 그거 갖다 붙이기식이지만 올라갈 만하면, 그러니까 즉 미증시가 분위기가 좋아지면 미중 무역전쟁 완화 혹은 협상 기대감, 반대로 미증시가 1%라도 꺾이면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이기의 언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1, 2년 가까이, 2년 동안. 근데 뭐 어쨌든 연휴 동안에는 무탈로 마무리가 됐고, 그것들이 이제 결과로서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겁니다.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처음에는 그리 사지 않다가 팔다가 막판에 크로스가 나왔어요. 크로스가 뭐냐면 개인들의 매수량을 역전하는 현상. 외국인들이 막판에 더 잡으면서 끝났습니다. 물론 개인 매수긴 하지만 개인 매수가 지금 많은 것을 뭔가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최근에 코스닥은 굉장히 개인 매수가 많았습니다. 그냥 평소에 그냥 딱 봐도 원래 근데 개인 매수가 많아요. 원래 시장은 개인 매수가 많습니다. 원래 시장은 개인 자금이 월등히 많아요. 시장은 개인들이 더 많이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일단 이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인이 많이 사서, 여기 지금 며칠 빼고요. 평소에, 요거 이 하루 빼고 평소에 개인이 많이 사서 코스닥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인 거예요. 개인들이 살 돈이 원래 더 많습니다. 시장에는요. 압도적이에요. 전국적으로 개인들 자금을 합친 게 외국인 기관보다 많다고요. 그게 분리가 돼서 힘을 한쪽으로 같은 생각을 한마음 뜻으로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개인들이 취약한 거지. 실제로 개인들 자금을 누군가에 의해서 한 곳으로 한 힘을, 한 마음을 보일 수 있다면, 한 마음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강력한 건 없을 겁니다. 어쨌든 개인들이 매수가 좀 많은 시기잖아요. 근데 이걸 전혀 불편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한 달 정도 코스닥, 코스피 다 올라갔잖아요. 한 달 가까이. 물론 코스닥은 조금 멈칫한 구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개인들은 매도를 어디서 하냐, 매수를 어디서 하냐, 어떤 종목이냐, 그 주체가 누구냐 낱낱이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작업이 불가능하죠. 이게 뭐냐면 개인들은 사요. 사는데 어떤 걸 주로 사냐면요, 오늘 핫한 거를 주로 사요. 그냥 오늘 막 상한가 근처 막 가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삽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히 저도 공략을 많이 해요. 평소에 단기 매매 할 때도. 그러나
지금 오늘 올라온 게 사실 10% 이상 종목 올라오는 것도 20% 이상 올라오는 거는 매일마다 엄청나게 많이 생기잖아요. 수십 종목씩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주로 개인들이 많이 공략을 합니다. 즉 외국인들 기관들이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되어서야만 개인들이 많이 사고, 그 거래가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토탈로 지금 매수가 더 잡힐 수도 있어요. 이 외 매수가 사실 실질적으로 밑에서 깔려있는 거는 지루함을 못 견디고 개인들이 매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개인들이 그 횡보 구간에서 매도를 더 많이 하고 지금 활발한 종목으로 이 급한 성격을 못 이겨서 옮겨버린다고요. 그런 게 다 모아져서 지금 나타나는 수급인 거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점에 있는 종목의 개인 매도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바닥권에서 충분히 올라오는 것들 잡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만은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만약에 주식을 지금 쭉 해왔다면 보유 종목으로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거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개인들이 이렇게 샀어요. 근데 외국인들 기관들이 오히려 개인들이 샀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를 시장이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개인들이 많이 사서 아이고 시장 위험합니다 걱정하고 약간 관망 모드로 갔다면, 적극적으로 돈이 있는 걸 쓰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올라오는 거는 그냥 구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현금만 가진 채. 그러나 8월 초부터 이미 다 내려왔고, 언론이 말한 거 너무 과장된 것도 있고 너무 오버스럽고 이미 다 선반영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정치 외교적 상황도 다 선반영돼서 최악의 경우까지 시장은 다 내려왔던 거고, 먼저 앞서 나간 거니까. 거기서부터는 제가 현금보다는 주식이다, 아니냐, 그게 어떤 거든 간에 웬만하면 다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된 거잖아요, 결국엔. 근데 개인들이 그 구간에 다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많이 샀다고 해서 주춤거릴 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개인들이 많이 산 만큼 외국인 기관들은 많이 팔았고, 그거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자금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그만큼 팔았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살 수 있고, 개인보다 더 비싸게 사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기관도 지금까지 많이 팔았으니까 더 살 자금이 있어요. 개인들보다 더 비싸게 사들이면 되잖아요. 개인들 내가 산 것보다 더 조금 올라가면 10% 먹을 거 1, 2% 팔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판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판단 말이에요. 진짜로 올라가면. 지금은 외국인 기관들이 팔아주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맘먹고 외국인 기관들이 산다고 쳤을 때 개인들이 안 팔까요? 정말 팔 수밖에 없게 만들 겁니다. 그게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파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구조적 수급 원리입니다. 항상 시장이 예전에 한번 돌아가 보세요. 먼저 이런 구간으로 개인들이 삽니다. 개인들이 원래 많이 사요. 산 다음에 진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땐 개인들이 왕창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길래, 그러면은 언제, 지금 시장 이렇게 떨어졌는데 언제 해요? 어디 갔어? 개인들이 왕창 팔기 시작하는 구간이 생겨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때 보통 그러거든요.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 막 여기 많이 팔아요. 여기 보시면은 코스다 막 1000억대, 여기 1000억 팔고 1100억, 3000억 팔고 뭐 하잖아요. 그런 구간들 때마다 자세히 보시면 많이 팔잖아요. 그런 구간들 때 주가를 보세요. 어떤 구간이냐면 이런 구간들이에요. 이런 구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 격상할 때 보통 개인들이 왕창 팔아요. 그 전까지는 개인들도 많이 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과거에 2017년 말 2017년 10월, 즉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쯤에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인들 매수세 하에 올라오던 이 시기와 많이 닮은 것도 있어요. 물론 떨어진 폭은 차이가 크지만. 그러니까 코스피도 지금 사금사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장 효율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모습 보시면 정말 똑똑한 자리를 공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름대 확률을 좀 다른 지표보다 좀 높게 봐요.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이 일목균형표상에서 구름대의 이 구간까지 보통은 평균적으로 횡보를 많이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파란
그러니까 폭락을 하고 나서요. 일반적일 때는 아니고 폭락장이 하고 나서 폭락장을 보이고 나서 일목균형표상의 파란 구름대 상에 들어올 때까지는 종목들이 대다수의 종목들이 힘을 보이지 못하고 횡보를 펼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고 켜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이 구간을 올라가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저기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가장 효율적으로 힘을 덜 들이는 구간을 공략해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똑똑한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냐면 뭐가 좋을까? 이렇게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딱 타는데 톨게이트가 있는데 귀경길에 올라오는데 차가 이렇게 쫙 밀려 있어요. 근데 어떤 구간에 갑자기 차가 이거밖에 없어. 쭉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그냥 통과해서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까요? 뭐 좀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비교 대상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가장 효율적인 구간을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자, 오늘 60일과 구름대 얇은 구간, 이것도 코스피 따라서 여기까지 굳이 가지 않고 얇은 구간에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힘이 더 실릴 거예요. 옵션 또한 출발 굉장히 양호합니다. 첫날 2130포인트 이상에서 외국인들은 수익을 내는 구조로 베팅을 시작했어요. 물론 일주일 정도는 이 스탠스가 유지되는지 지켜봐 줘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시작이 절반의 성공이죠. 첫 방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닥은 코스피를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구간,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선도자가 누구죠? 절대적인 코스닥 선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시가총액 1등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오늘 6.6%. 금요일에도 뭐 했는데? 금요일에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가장 효율적인 위치를 먼저 돌파해버리는, 시장보다 더 세네요. 방금 전에 본 코스닥의 위치보다 훨씬 더 강력하네요. 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 코스닥은 여기에 위치해 있잖아요. 정말 똑똑한 자리를, 물살이 약한 자리를 공략해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연초에 시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힘이 크게 도와주지 않을 때, 여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질적으로 연초에 도와주지 못했잖아요. 제가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도와주지 못했는데 시장은 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더 취약한 모습을 보였고 1등이 가만히 있는데 시장은 갔잖아요. 그때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였죠. 여기 구름대를 넓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여기 한 단계 막힌 다음에, 그렇죠? 막힌 다음에 횡보를 또 한 다음에 구름대를 넓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조금 더 좁아지는 구간을 활용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를 거침없이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은 굳이 안 끌고. 그러니까 적어도 10월 폭락 때 올라갔을 때 힘보다는 지금이 더 많이 떨어졌고, 당연한 거고 더 힘든 구간에서 물량 교환이 더 많이 일어난 거고 좀 더 강력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데 무슨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최대한 주식을 많이 활용을 해야지. 설령 지금 사가지고 3개월이 걸린다고 한들 3개월 동안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보단 주식 보유하고 있는 게 낫다라는 관점이다. 물론 아무 주식을 사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현금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들이 지금 더 많은 경우니까 현금보다는 주식을 사서 수익을 볼 확률이 더 높다는 거겠죠. 그러는 말씀입니다. 그게 싫으시면 주식을 지금 하면 안 되죠.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구간에서 현금 보유 전략은 지금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오버해서 시장이 좀 옵션 분위기도 좀 꺼져 있고 파생 분위기도 조금 꺼져 있고 좀 더 오버해서 시장이 만약에 달렸어. 예를 들어서 좀 시장이 과하게 그냥 여기까지 그냥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왔어.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많은 현금화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때 되면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을 테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진 그러기에는 물론 61선이 막히긴 합니다. 61선이 막혀서 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구름대 안 넣고 구름대 생각 안 하고 보고 일목균엽 생각 안 하고 보면은 일단은 막히는 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선도자 역할을 하는 종목이 뚫어놨다고요. 일단 좀 시장은 좀 더 기대감을 갖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고 깔끔하게 올라왔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고 저는 정말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저렇게 뚫어내면 선도자가 먼저 뚫어내면 항상 대장이 생겨나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 뒤따른 종목들 때문에 시장이 받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여기서 제 할 일 유지만 해줘도 돼요. 여기서 이제 멈춰만 있어도 됩니다. 어느 정도 박스권 만들면서 멈춰만 있어도 되고 나머지 종목들이 키 맞추게 되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으로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먼저 너무 많이 달려버리면 또 자금이 여기 너무 많이 집중돼서 너무 또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적당히 선도 역할을 하는 거는 적당히 길을 한 발자국만 더 파주는 역할을 하면 돼요. 천병대라고 하나요? 본대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독주에서 먼저 달려나가면 먼저 죽죠.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천병대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줘. 길을 한 발자국만 더 터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군대 다녀오신 분들 이해되시죠? 앞서가는 천병대를 보내잖아요. 이렇게 정찰을 할 때 이게 뭐야? 정찰병을 먼저 보낸단 말이에요. 정찰병 이렇게. 그리고 본대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본대가 가잖아요. 선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본대를 너무 앞서서 멀리 가면 무너집니다. 얘 무너져요. 얘 죽어요. 본대랑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게 셀트리온이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도 딱 좋아요. 너무 많이 도망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딱 지금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고 그렇게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흐름상.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얘가 독주하면 안 된다는 거 시장에서 다 알고 얘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어떤 연기금이나 기관들 다 각종 기관들 외국인들 다 그거 다 염두하고 매매를 할 겁니다. 독주할 수 없어요. 왜냐면 자금이 이동을 하는 또 쏠려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대북주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바이오는 오늘 오전에 대북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물량이 조금 이동을 해서 잠깐 주춤거렸어요. 아침 9시 반 정도 30분 정도는 바이오주들이 조금 떨어졌죠. 다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대북주들은 미국에서 볼턴 보좌관 해임 경질로 인해서 일단 대북적 호재가 생긴 거, 협상을 좀 더 이제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호재가 생긴 거고, 그게 한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철도주가 먼저 길을 터놨고, 그 전에는 개성공단이나 뭐 이쪽이 먼저 올라간 거고, 한참 동안 횡보하다가 철도가 먼저 신호가 잡혀서 철도가 먼저 올라왔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비료 쪽이 대장 역할을 했죠. 원래는 오늘 아침에 대유가 1등으로 길을 트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조비경동 아시아 종묘가 항상 선두주자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비료 쪽은 대장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어떤 날은 경동이 대장을 하기도 하고, 물론 그동안에 대장 역할을 한 빈도수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비료 섹터들은 뭔가 좀 달라요. 다른 쪽은 무슨 개성공단이다 하면 뭐 대장이 딱딱 있어요. 한창 펜스타인터 뭐 좋은 사람들 쪽 있고 이렇게 딱 있어요. 뭔가 딱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거 또 어디야, 철도하면은 뭐 부산산업, 유신, 대아티아이 이런 것들 딱 있잖아요. 물론 뭐 비료도 마찬가지죠. 비료도 대장하면은 근데 이거는 비료는 많은 종목들이 경농, 조비, 대유, 아시아, 종묘, 현대, 사료, 효성, OMB, 뭐 농우바이오, 에코바이오 이런 것들 쭉 있단 말이에요. 남해화학, 우성사료, 한일사료 쭉쭉 있어요.
비료 쪽은 조금 다른 종목과 좀 다르게 모든 종목이 다 대장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남해학 정도는 좀 약할 수 있겠다. 끼가 좀 있는 것들만 좀 요 정도. 어떤 날은 경농이 대장을 치고 달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날은 조비가 1등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날은 대유가 1등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시아 종류, 현대사료, 효성오엠비, 에코바이오, 우성사료, 한인사료 다 각자 1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빈도수는 좀 다르지만. 종목들이 안정적인 매출 구조나 어떤 성장성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안정적으로 모든 종목이 대부분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이제 우리는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항상 기본 고정 매출처가 확보가 돼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항상 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처가 안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 다 좋은 종목입니다. 다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회사 자체는 무너질 확률이 적은 좋은 종목, 없어질 확률이 거의 없는 좋은 종목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균등 있게 매집도 들어왔어요. 균등 있게. 그리고 때에 따라 치고 달리는 것이 또 계속 달라요. 진짜 어떤 날은 얘가 1등인 경우가 있고, 어떤 날은 오늘같이 현대사료가 치고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에코바이오 오늘 약간 유가가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에코바이오도 이렇게 오늘처럼 상한가 같잖아요. 치고 달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대북주 철도 다음에 비료가 올라왔고, 오늘은 이제 대유가 1등을 하다가 현대사료가 갑자기 치고 달리면서 1등 자리를 뺏기고 상한가를 못 들어가니까 단기 매매 자금이 좀 빠지면서 18%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대장이 굳건하게 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다 보니까 내일 대장이 갭이 뜨면, 대장 역할을 한 현대사료가 갭이 뜨면, 갭 상승이 좀 예를 들어 15% 갭이 나온다 하면 얘도 먹거리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확률상. 어제도 오늘 철도에서 비료 쪽으로 강한 수급이 붙었고, 나머지도 건설 토목이나 아스팔트 쪽에서는 한국 석유가 올라가긴 했는데 이거는 유가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아스팔트의 어떤 전체적인 섹터 전체의 흐름을 가져오지는 못했고, 그러나 천천히 다들 양호하게 움직이고는 있어요. 시멘트 쪽도. 그다음에 아직까지 조금 약한 섹터가 조림 쪽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스관 건설 토목이 조금 약해요. 그러나 얘네들도 조만간 강력한 파동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스관 건설 토목 아직 움직이지 않은 쪽 관심을 갖고 바닥에서 담아두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대북적인 어떤 호재는 한동안 유효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협상이 난항의 원인이었던 한 가지 원인이 해결이 됐잖아요. 보좌관 해임. 자, 그 다음에 또 체크를 해야 될 것이 가스관 종목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지금은 좋은 종목이라고 보면은 뭐 DK락, 대동스틸, 삼현철강 뭐 이 정도 많아요. 종목들은 많으니까 사실 뭐 콕 집어서 말씀드리지 않고, 이거는 뭐 매매 시작할 때 제가 선별해서 해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거 건설 토목 쪽으로는 일신석재나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건설 토목보다는 다른 쪽으로 붙어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가는 거고, 순수 건설 토목으로는 사실 현대건설우가 가장 강력하다고 봅니다. 현대건설우가 거래는 많이 안 나와도, 그리고 물량은 많이 없어도 끼는 일단 끼로서는 가장 건설 토목에서는 1등이고, 물량 자체를 확보하면서 가는 것은 남광토건이 지금은 대장이죠. 남광토건 이제 후속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남아토건, 그다음에 회사가 좀 이제 작지만 내실 있는 동신건설이나 개발 쪽으로 우원개발, 뭐 자연과 환경 이런 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디테일한 선별은 이하 공용도 있겠다. 선별은 특수건설이나 제가 따로 그때 매매할 때 선별을 해드릴 거고, 이미 보유한 것도 있을 거고요. 자, 오늘 요 정도. 또 체크할 것 있나? 일단 유가가 한동안은 상승 포지션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장대양봉이 하나가 뻗어 나온 겁니다. 유가가 오늘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장대양봉.
잠잠하다가 장대항봉이 하나 나왔으니 잠잠하다기보다는 하여튼 좀 움직이다가 장대항봉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폭격을 하고 생산에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폭격을 당해서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유가가 서서히 상승할 수 있고, 물론 뭐 급등 나왔으니까 조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유가들은 방향성이 조금 있어요. 한번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주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가 상승 수혜주는 보긴 볼 텐데 너무 오늘은 갑작스럽기 때문에 일부 종목을 말고는 윗꼬리 달고 내려오거나 음봉 마감을 아침에 쫙 떠가지고 음봉 마감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밑꼬리 달고 다시 많이 회복은 했지만 충분히 앞으로도 기회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유가가 뭐 오늘 하루 반짝이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상승 포지션을 좀 유지하면 더 많은 종목들이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 관련주들도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휴를 4일 동안 보내시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시차 적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내일은 좀 더 활기차고 컨디션 회복해가지고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은 좀 더 말씀드릴게요.